네, 지금까지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 즉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인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보다도 훨씬 더 쉬운 형태의 근을 찾는 방식이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 x의 제곱항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맞죠. 가장 좀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이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우리는 이번에 좀 다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의 제곱을 넘겨봅니다. 그러면 x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x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씌우면 되죠. 3의 제곱에. 그러면 제곱과 근호가 이렇게 벗겨져서 상쇄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제곱을 해서 3의 제곱이 되는 수는 당연히 이 x는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다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x제곱은 n, 여기 지금 저희가 첫 번째 개념이죠. x제곱은 n 이런 형태라고 하면 물론 n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x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근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제곱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럼 뭐 인수분해 이런 걸 몰라도 제곱근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은 5다. 그러면 x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복잡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하면 x제곱항이 있고 그 다음 상수항만 있는 이런 단순한 형태는 우리가 바로 3x제곱은 2, 그 다음에 x제곱은 3분의 2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분모의 유래는 좀 나중에 하고요. 개념만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거보단 복잡한 형태로 또 한번 해볼까요? 괄호 x-1의 제곱은 2입니다. 괄호 전체를 우리가 라지 x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라지 x의 제곱은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런데 x를 다시 풀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이 2양 되면 어떻습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x는 1 플러스 루트 2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는 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이런 2차 방정식까지도 우리는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한 게 바로 이 윗식에 위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형태의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개념입니다.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m의 제곱이 7입니다. 그런데 두 근을 곱했더니 2가 되었다. m이 어떤 수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듯이 이 괄호 전체를 놓고 제곱근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m은 제곱이 이쪽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그러면 x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네요. 두 근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m 플러스 루트 7과 m 마이너스 루트 7인 거죠. 두 근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m 플러스 루트 7과 m 마이너스 루트 7을 곱했더니 2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곱의 공식이죠. 합차의 공식이죠. m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7을 제곱하면 7이니까 2가 되겠네요. m의 제곱은 2 향하면 9가 되겠죠. 그러면 m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되니까 9는 3의 제곱이고,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방식을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방식을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우리가 봤던 제곱근을 활용한 문제의 유형들은 보면 대부분 제일 복잡한 게 x-m의 제곱이 n이다. 이렇게 이미 완전 제곱식이 있는 제곱이 x의 제곱항이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풀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x-1이라고 만약 m이 1이라고 해보죠. x-1의 제곱이 뭐 3이다. 뭐 이런 이제 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 풀어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풀어버리면 좌변을 다 풀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3이니까 3이 2항에서 오면 어떻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그럼 잘 보면 이 식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 식이 곧 이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웠죠. 그래서 괄호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뭐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얘는 결국 이 식과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식을 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제곱항과 x항과 상수항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2차 방정식을 뭔가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근을 내는 거는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형태를 과연 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만 우리가 조금 더 배우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고쳐서 얘를 다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 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방식 얘를 얘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처음에 이 두 항, x제곱항과 x항만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좌변에는 무언가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우변에는 상수항, c죠. c,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좌변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항만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를 하고 상수항을 보내버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ab인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a니까 x가 a니까 x제곱 더하기 2 a 2x니까 곱하기 1만 하면 되겠죠. 1 더하기 b가 1이니까 1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리고
좌변에 1의 제곱을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마찬가지 1의 제곱이 똑같이 더해져야 등식이 요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네. a의 제곱 더하기 2a b 더하기 b의 제곱이 2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 무엇입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일부러 만들어 줬는지 그 이유는 뭔가 괄호의 제곱은 x 빼기 a의 제곱은 b 또는 x-m의 제곱은 n 이런 형태가 되면 바로 쉽게 우리가 x-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어서 x는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버리는 겁니다. 잘 보면 인수분해는 사실 여러가지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더 많죠. 그런데 이 방법,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x제곱과 이 x항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무조건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강제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형태를 다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보다는 이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쓰는 게 더 광범위하게 전체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